그런 부분을 환자분들에게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침 치료에 대한 어떤 아닙니다. 뭐 너무 안 돼요? 내가 그러면 다시 할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한의생활입니다. 원장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불면증이랑 정확히 어떤 걸까요? 사실 불면증이 어떤 병명을 뜻하는 게 아니고 증상의 일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잠이 들기 어려운 입면장애, 그다음에 잠이 들어도 이제 그게 유지가 안 되는 수면 유지 장애를 모두 통틀어서 불면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. 원장님들 어떠세요? 이제 뭐 평소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? 저도 굉장히 아무 데서나 잘 자는 편입니다. 잘 자는 편인데요. 예전에 이제 미국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다녀온 첫날 제가 병원으로 바로 복귀를 해서 당직을 서면서 민현차 선생님과 하루 이렇게 같이 방을 썼던 적이 있는데 좀 코골이가 심한 민현차 선생님이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첫날 다녀와서 잠을 아예 못 잔 이후에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한 일주일간을 잠을 거의 못 잔 적이 있었어요. 밤이 너무너무 길고 잠이 하나도 오지 않고 이 불면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구나 라고 그때 한번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때 뭐 불면에 좋다는 한약도 지어 먹고요. 네, 침도 맞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적응이 돼서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일주일 정도를 못 자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던가요? 거의 뭐 눈 뜨고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는 좀비처럼 제가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고요. 그때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고 나서 환자분들이 저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는 게 공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처럼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뭐 한 1, 2주 정도 가볍게 겪는 경증의 불면증부터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잠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중증도의 불면증까지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나타난다,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원장님 두 분 환자분들 중에도 불면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많이 계시죠? 그렇죠. 일단 뭐 항암을 하고 오셨을 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환자분들 자체가 뭐 내일 CT를 추가로 더 찍으러 간다던가 중간에 경과 관찰을 하러 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약간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또 가기 전 며칠 전부터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죠. 그럼 암 환자에게서 불면증이 흔하게 나타나나요?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95%까지 불면증을 이제 겪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혜진 돌아보시면 암 환자분들께서 불면에 대해서 좀 많이 호소를 하실 텐데 어떠세요, 원장님들? 실제로 통증이나 밤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야간요 증상 때문에 이렇게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고 나는 불면이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봤었습니다. 이제 항암하고 오셨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부작용, 뭐 속쓰림이라던가 메스꺼움이나 전신통 이런 증상 때문에 못 주무시는 게 제일 허다하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사실은 몇 개월 정도 잠을 못 자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디션이 유지하기 굉장히 힘든데 사실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같은 표준 치료들로 인해서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이틀 못 자는 것도 굉장히 컨디션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슈인 것 같기는 해요. 네. 암 치료 중에 불면증이 흔히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? 불면증의 사실 원인이라고 보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. 뭐 스트레스나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다양한 약물이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굉장히 원인이 다양한데 주로 암 환자분들은 세 가지 원인으로 크게 나눕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신체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실제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이나 어떤 불편감 때문에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. 주로 뭐 수술하고 오셔서 수술 부위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호소하시고요. 약물에 의한 속쓰림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호소하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뭐 통증 말고도 사실은 항암하시고 나서 구역감이나 구토, 뭐 설사 이런 것도 사실 계속 화장실을 드나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해서 불면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보통 심리적인 원인을 꼽는데요. 심리적인 원인은 우리 지수 원장님이
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. 가장 흔하게 이제 많이 겪는 게 그때 이제 불안 장애가 있었어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수술하시고 나서 수술 후의 결과라던가 아니면 항암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CT라던가 영상의학적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불안감, 그리고 내가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, 그리고 이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 장애로 인한 불면증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타나죠. 네,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원인으로는 뭐 항암제 자체의 부작용, 그리고 뭐 호르몬 제제, 그다음 뭐 스테로이드,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불면증을 또 호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불면에 처방되는 수면제 등에 중독되진 않나요? 이게 사실은 수면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편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, 보통 우리가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분류를 할 때 정신의학과를 방문해서 전문의 진료를 받고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있고요. 약국에서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실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는데, 전문의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어요. 보통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라든지 내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알려져 있고, 대신에 적절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서 그 용법과 용량을 지키면 그렇게 환자분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뭐 중독되거나 그런 일은 사실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. 흔히 이런 편견 때문에 오히려 불면을 방치해서 컨디션이 더 나빠지시는 게 더 안 좋다,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불면증 치료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? 가벼운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약을 복용하거나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생활 습관을 조금 교정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조금 시키고, 중등도의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서 보통은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명상이라든지 종교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, 생활 습관 교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습관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. 소위 맛있게 잠을 좀 잘 자려고 하면 어떤 생활 습관을 좀 가지는 게 좋을까요? 통증이라던가 속 불편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 하면 일단은 그 원인을 제거를 하면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소리가 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불안감이라던가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범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. 뭐 자기 전에 본인의 불안감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떤 아로마 오일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따뜻한 물로 목욕을 좀 하고 몸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잠을 잔다던가 하는 식의 어떤 관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혼자 계속 잠을 못 잔다고 불안해하고 참기보다는 주변의 전문 의료진을 찾아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보통 얘기할 때 너무 늦게 과식하지 않기,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. 그리고 본인이 혹시 카페인이나 이런 음료에 민감하다고 한다면 오후 시간에 드시지 말고 웬만하면 오전 시간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의외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생각보다 낮잠을 많이 주무시면서 밤에 잠 안 오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나는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낮에 자서 그걸 보충이 되고 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며칠 정도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낮 시간에 수면을 하지 않고 활동을 오히려 늘린 이후에 야간에 좀 푹 숙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을 때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정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게 되고, 보통 그런 생각들은 부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웠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신다고 하면 차라리 더 오래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독서를 한다든지 조금 뭐 가볍게 산책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백색 소음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요새 유튜브 보면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뭐 음악이나 뭐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실제로 그걸 한번 들어봤거든요. 제가 잠이 좀 안 올 때.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듣고 나니까 악몽을 꾸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저는 그거를 한번 틀어놓고 자보려고 한 적이 있는데 비 오는 소리였어요. 근데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은 이게 몇 분짜리였지? 이게 몇 분에 끝나지? 내가 언제 다시 켜야 되지? 하는 생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 자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. 혹시 두 분 원장님은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많이 보시나요? 그렇죠, 많이 보시죠. 네. 아무래도 뭐 핸드폰 불빛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자꾸 자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청색광이 자극이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란데 우리가 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러면 한의학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
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어떠세요, 원장님? 한의학에서도 사실 불면을 다루는 처방이나 치료법들이 다양하잖아요. 요새 대표적으로 이제 한약 중에서 수면에 관련된 약 중에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산조인산이라고 불리는 약이 있어요. 이제 대조라고 불리는 대추가 주성분이 돼서 들어가는 한약인데 단일 제제는 아닌지라 이제 약으로 이제 수면제로 조금 연구를 요새 하다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조금 지체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한약으로는 일단 써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뭐 귀비탕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환자분이 좀 불안해하면서 속도 좀 불편하고 할 경우에 이제 귀비탕 같은 처방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. 그러고 뭐 청심환 같은 것도 불안함 때문에 불면 증상이 나타나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아니면 뭐 화병이라던가 분노라던가 아니면 지금 본인이 계속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 있다던가 할 때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미소요산 같은 걸로 수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. 아무래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이제 불필요하게 긴장되어 있는 몸을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조금 이완시켜주는 효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돼도 불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, 보통 그런 부분에 저희 이제 침과 뜸이라는 치료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, 침 같은 경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, 원장님?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또 활용을 해보시고 하셨을 때. 아까 원장님이 긴장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불면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어깨 쪽이나 아니면 몸 쪽이 전반적으로 많이 굳어 있고 긴장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목이나 이런 어깨 쪽 근육을 풀어주는 침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고, 또한 저희 추나 치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런 침 치료 같은 게 어쨌든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연구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일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침 치료에 대한 어떤 유효성이나 어떤 뭐 재현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미국의 대표적인 통합 암센터죠.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암센터에서 미국 임상암학회 기고한 논문인데요. 암 환자의 불면에 대한 침 치료의 효과라는 이름의 논문인데요. 암 환자 중에 불면을 호소하는 160명을 대상으로 한쪽 군은 이제 침 치료를 시행했고 한쪽 군은 CBTI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8주 정도의 치료를 마치고 각각의 군에 따른 불면증의 심각도를 점수로 계산을 해봤을 때 침치료군이 8.3점 그리고 CBTI군이 10.9점으로 침치료군이 훨씬 더 불면에 대한 이 치료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,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요. 그리고 두 치료 모두 삶의 질 측면에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유효성이나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이제 암 환자분들의 불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사실은 뭐 잠이 보약이라고 할 정도로 수면은 우리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, 뭐 요즘 TV CF에서도 좋은 잠이 쌓여서 좋은 날을 만든다는 말이 또 있잖아요. 환자분들께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대소변 잘 보고 이런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,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궁극적으로 암 치료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환자분들께서 푹 맛있게 잠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슬기로운 한의생활이었습니다.